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 박수를 하고 우리 또 노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실 지난 국감 때 우리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행안위의 이해식 의원께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을 2개 발의를 해서 함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 회장님이신 김민석 의원님이 같이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각 교육 관련해서 당사자를 대변하는 협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당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적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 생각들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법안 관련해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각 장애인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고요. 그런 공론의 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면 의총이 갑자기 일정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회의 도중에 나가시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약자의 눈 대표위원이신 우리 김민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아시다시피 국회가 사실상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토론회가 별로 열리지 않는 시즌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가 열린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그 내에서도 뭐 시각, 지체, 뭐 청각, 뭐 발달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특히나 자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실제로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 또는 정치적인 어떤 제도 개선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패럴림픽이었나요? 거기를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을 해외에서 할 때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청각장애 관련한 분들이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시는데 하여간 관련한 모든 것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봤습니다. 가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걸 촬영하고 뭐 등등 하는 것이 굉장히 딴 데 비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그런 최소한의 것들도 잘 안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다음부터는 이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특별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불편함과 어려움을 편하고 일상적으로 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여서 이게 정말 답답해도 가장 답답한 것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점과 연동되어 있는 사안들이고 내용으로서는 뭐 수어의 문제, 교사의 문제 등등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그 인상과 그 경험이 굉장히 강하게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어주신 강덕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뭐 선거 때문에 사실 다 정신이 없는데 다음 임기 때 강덕구 의원님은
너끈히 당선되실 것이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이후에 이 사안을 꼭 같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작한 것을 다음 국회에서 임기 초부터 약자의 힘에서 제도 개선으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약자의 눈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장애인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정책과 좀 여러 제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의원 연구 모임을 처음 제안하시고 그리고 대표까지 맡으셔갖고 우리 여러 현안과 이슈들을 우리 약자의 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장애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패럴올림픽에서의 경험 속에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 있는 부분 포함해서 다음에 우리 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접근 좀 더 우리 의원들이 함께 좀 고민해서 제도적 제안들을 만드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맞나요? 관점이 더 멋있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 농아인 협회에서 오신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농아인 협회 허정훈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아인협회 강동구지의 정기현 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법안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농아인협회, 서울농아인협회 모든 농아인 단체와 국회의원님 모든 신경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학교가 많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좀 양해를 드렸는데 중앙에 정희찬 상임이사. 예. 중앙에 정희찬 상임이사님 죄송합니다. 정희찬 상임이사님 한 말씀.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홍익표 의원님이랑 그때 간담회를 한다라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때 뵙지 못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간담회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농교육이 많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좀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부터 하고 간담회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예, 여기 다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앉으시고 그리고 몇 분들은 서시고 예, 예 우리 과장님 예, 예 우리 과장님 여기 앉으시고. 저는 그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의원총회에 가급적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참석하는 게 원칙인데 저까지 빠지면 그야말로 그냥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 참석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좀 이따가 이해식 의원님 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우리 농교육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주제와 관련한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 수호교육원의 이미애 교수님, 우리 농교육의 실태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 좀 고민과 방향성을 모색해온 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미애 교수님, 예,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희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발제는 저 개인의 고민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국농아인협회 그리고 또 농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담은 것을 제가 그냥 대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가 중복으로 있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남긴 말인데요. 이게 우리 농인들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력을 잃으면 사물이 멀어지고 청력을 잃으면 사람이 멀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김민석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장벽이 있는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우리 농인들은 신체 기능이 건강하기 때문에 팔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잘 보이고 잘 걷고 그런데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영역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농인들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누구도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렵죠. 병원에도 혼자 가기가 어렵고, 네, 또 뭐 자녀 상담을 할 때에도 수화통역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늘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인들에게 농교육의 화두가 가장 중요하고 해결이 되기 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인들의 장애가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고 또 의사소통의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 농인 당사자들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농인들이 마음 같아서는 날마다 우리 강득구 의원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을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어서. 그런데 만나려고 하면 혼자 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화통역사를 항상 찾아야 되고 일정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농인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늘 모든 걸 누르고 살더라고요. 참고 누르고 때로는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사는 게 우리 농인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다 아시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우리 농교육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이 완전히 패러다임의 중요한 틀이 되어서 통합교육이 장애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논의될 당시에 우리 농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인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나 환경의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또 농인 당사자들의 부모님 역시도 자녀들이 농학교라는 특수학교에 가기보다는 일반 학교, 다른 비장애인들과 다니는 일반 학교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학교의 농학생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이제 농교육의 문제를 심화시키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 수어를 배우던 80년대 후반에만 해도 여러 지역에 농학교가 많이 있었고 각 농학교의 학생들이 몇백 명씩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농인들은 같은 수어를 사용하는 선배, 후배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지식을 전수받고 삶에서 필요한 정보도 얻게 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농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농학교에는 너무 선배들도 없고 후배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 농학생들이 과거에 농학교를 통해서 전수되어 왔던 농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던가 가치라던가 이런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학교를 나온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수어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력도 굉장히 현저히 예전에 우리 농인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발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체제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전공학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사 교육학과의 학생들이 청각장애 전공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라도 청각장애 학생들을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농학교 교육 현장에 왔는데, 지금은 이런 전공학과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특수교육 4년간 양성 과정 안에서 이 교사들이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한 상태로 농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다못해 수어 교육 기초반도 수료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어를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농성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농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선생님들 수어를 가르치기만 했다.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수어를 물어보면 우리가 수어를 알려드리면 선생님이 그 수어를 배워서 교육을 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배운 기억 자체가 너무 없다라고 다 일관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전공학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농학교의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사실 생활지도가 중심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생활지도이고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학문적 지식들은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교육의 역사를 보면 이제 특수학교 이전에 재생원, 조선 총독부 산하의 재생원의 교육 역사를 보면 농학생들에게 먼저 수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국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강력한 구하주의의 영향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농학교에서조차도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살려면 국어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이론이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농학생들에게 자신의 모어인 수어보다는 제2 언어인 국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국어를 쓰는 제가 영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먼저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제가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농인들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농인들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어에 기반한 국어를 학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농학생 대상의 이중 언어 교육을 보면 수어, 국어 굉장히 균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역전되어서 수어는 굉장히 한 구석으로 몰려 있고 국어가 엄청난 힘과 지위를 농학교 현장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농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에도 자기 언어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갖게 됩니다. 또 더더군다나 일반 학교에 굉장히 많은 우리 농인 학생들이 통합교육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농학생들의 통합교육은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과연 우리 농인 학생들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아인협회 근무할 당시에 부모님들의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집에 와서 굉장히 과격한 감정 표현을 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상담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님은 이 아이가 일반 학교에 통합된 게 굉장히 기쁘시겠지만 그 아이는 또래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래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교실에 앉아있긴 하지만 친구 한 명도 없는 외로운 학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의 언어 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이 예후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 예후 결과가 좋은 농학생도 있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언어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또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 인공와우를 한 우리 농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음성 언어로 하는 발화 자체를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냥 그 통합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제대로 된 학습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우관계도 성립하지 못한 상태로 정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졸업장만 받을 뿐이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은 굉장히 심리 사회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도 하죠. 성장한 후에는 왜 엄마는 나를 농학교를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에 보냈느냐. 내가 너무나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라는 원망을 또 부모님한테 쏟아놓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농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못 가르친다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런 엉터리 선생님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데모하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농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는 수어는 수어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수어처럼 보입니다.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인들이 볼 때는 그건 수어가 아닙니다. 수어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잉글리쉬가 아니라 콩글리쉬입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오랫동안 배웠지만 영어를 잘 못해서 콩글리쉬를 해요. 한국어 어순에 영어 단어만 갖다 치환하는 그런 콩글리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 콩글리쉬를 미국인들은 잘 알아들어요. 모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수어 역시도 영어로 비유하면 콩글리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농인들이 쓰는 한국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어 어순과 한국어 문법에 다만 단어를 수어 형태로만 바꿀 뿐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수어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문법 체계나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농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수업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학생들은 그냥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농인들의 그 고개의 끄덕거림은 정말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해서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끄덕거린다고 저희 농인들이 말했습니다. 왜냐? 선생님한테 이해를 못했다고 말해봤자 결국 또 선생님의 수어는 그대로 수지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졸업장 한 장만 받고 나왔다라고 많은 농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수 학습 언어 자체가 수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대학교 김병하 교수님의 그 연구를 보면 농학교 고등부를 나온 우리 농학생들의 그 문해 능력을 보면 일반 아동들의 초등 저학년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이 농인들의 인지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농인들의 국어 교육 역시도 제대로 된 한국 수어로 국어를 가르치면 우리 농인들이 국어 실력을 가질 수 있는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농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국어를 못한다라고 농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뒤처지는 이유를 잘못된 교육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농인들이 공부를 게을리했다. 숙제를 게을리했다. 국어 공부를 게을리했다. 그래서 문해력이 없다라고 그 탓을 우리 농인 개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보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난한 운동을 통해서 발달장애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 부모님들은 부모 운동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 부모님조차 이 자녀의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인 자녀가 가지는 문제점 자체를 우리 부모님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남편이 농인인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수어를 한 개도 할 줄 몰라요. 단 한 개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쌀 세가마라고 하세요. 쌀 세가마라 이렇게 수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그래요. 어머님, 이건 애비가 볼 때는 3개가 아니고 7개예요. 이게 수어로는 7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해도 평생 저희 남편한테 3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조차 이 자녀들의 언어를 모르고 있는데
이 사회가 농인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인 부모님들은 부모 운동을 하지를 않아요. 내 자녀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 유형 안에서도 우리 농 정책이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인 당사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첫걸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진창훈 과장님 계시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비장애인들과 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왜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냐. 직접 와서 얘기하고 싶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딱 의사소통이라는 장벽 자체가 아주 커다랗게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우리 농인들이 어디 가서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교육의 문제가 계속 농인사회 안에서는 몇십 년 동안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지만 이러한 것들이 교육 현장에 잘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한국 수어 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당한 요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는 수어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되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될 수 없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수어를 배운 지 오래되었지만 정말 비장애인들에게는 이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 수어를 배워도 상당히 제가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수어가 농인처럼 하기는 어려워요. 남편이 농인이어도 제가 농인처럼 수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 농아인협회가 수어 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어는 지금 대학교 4년 학부과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수어 통역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언어로 수어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수어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어 중고등학교에는 부모님이 농인인 우리 이제 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CODA 코다 농부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코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칭하는데 농부모를 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수어 중고등학교에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수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학교 자체를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수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자기 언어를 수어를 쓸 수 있고 그러한 친구들이 연계해서 수어 교원학과라던가 수어 통역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어 통역이 1997년부터 수어 통역사가 배출되었고 저도 그때 이제 합격한 수어 통역사긴 하지만 통역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농인들이 수어 통역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어 중고등학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수도권 대학 안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로는 접근성도 어렵고 또 관련 학과가 설립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인력 자체가 우리 농사에 안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어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서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정말 품질이 좋은 수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가 양성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농교육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고질적인 농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장애 유형별로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공과의 부활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초적 수어는 학습하고 농학교 교사로 가야지.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 교사로 부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수어를 전혀 모르는 특수교사가 농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수어를 모르고 교사들도 수어를 모르고
농학교 교장 선생님도 수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어서 이제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과정 안에 이제 수어가 교과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수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인의 문화 같은 것도 가르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맞으면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계속 성토하고 있는 수지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에 콩글리시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농아인협회에서 굉장히 특수교육원에 수정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심각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것들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농교육의 실태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교육 되어 있는 우리 농학생들 또 그리고 특수학교 하는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자체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전문가 입장 플러스 이런 말씀 지금 바깥분이 농인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생활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저도 모르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농인 당사자 입장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학교에서 쭉 성장했고 제 수어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농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농학교를 졸업한 많은 선후배들의 경험과도 동일합니다. 농학교 교육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농학교에 다닐 때 저한테 언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서를 학습받지 못하고 수지 한국어만 강요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농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농학교 시절을 사실 생각하니까 가슴에서 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농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답답한 것만 쌓이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답답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안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물어보면 전혀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저희 후배들도 저와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서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했어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야, 니들이 말 못하는 건 내가 수학 못하는 거랑 똑같아. 니들이 말을 잘하게 되면 나도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가 말을 잘 듣게 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유창하게 수화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차마 농인으로서는 듣고 있기 어려운 역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제 칠판에다가 선생님들이 판서를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똑같이 베껴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마치 제대로 된 학습을 받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판서하고 그걸 한국어로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어를 전혀 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공부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어떤 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면 선생님이 그냥 음성 언어로만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답을 잘 쓴 학생들, 점수 100점인 학생들을 보면 그 해설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실 때 전혀 수화를 안 쓰셨고 전부 다 한국어로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그냥 오로지 받아 쓰면서만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도 있었는데요. 영어 단어를 저희가 이제 암기하는데 문법 같은 것도 배울 때 선생님이 그 영어를 음성으로 발화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농인인데, 발화할 수 없는 농인인데 영어 단어를 말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도 어려우면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수지 한구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해 주셔야 하면은 너 왜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라고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그런 꾸중을 제가 피하기 위해서 몰라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지식도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늘 제가 뭔가를 모르면 네가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는 척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수업들은 다른 교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농학생들의 상식도 굉장히 떨어지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 지식도 없고 수어도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수어는 전혀 못하지만 국어를 잘하는 것이냐 말을 잘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원하는 것은 엄마라고 자녀들의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지 못해도 수어를 못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 본인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를 원하시는 거였죠. 이러한 것들 부모님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체제에 면피하고 있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배운 특수교사 양성과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선생님들이 더 잘할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체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농인들에게 정말 숨막히는 학교 생활을 강요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모님들의 입장을 듣고 우리 농인들의 이런 울분, 이런 답답함을 과거와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제대로 된 농교육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저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이러한 잘못된 농교육에 계속 답습된 상태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교육이 여기서 더 이상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교육이 이제는 반드시 개혁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농인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뭐 햇빛 반빛이 낮인지 이제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살고 있고, 저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농학교 다닐 때 저 역시 그 옆에 있는 맹학교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학교 학생이 한 500명 좀 됐어요. 맹학교 학생은 한 300명 좀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실명을 해서 뭐 어쨌든 특수학교라는 곳에 와서 굉장히 뭐 힘든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 다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벌써 이제 20년, 30년 지났잖아요. 지났고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졸업한 뭐 선배 후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뭐 국가와 학교에서는 굉장히 해준 게 많은데 이제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우리 특수교육이 뭐 학교를 많이 짓고 교사를 양성하고 또 시설을 굉장히 확충하고 어쨌든 그런 양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특수교육은 이제 개별 맞춤 교육이잖아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장애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개별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청각장애 농교육도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중에는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사람, 또 소리를 조금 듣는 사람, 말을 전혀 음성 언어를 좀 전혀 못하는 분, 또 음성 언어가 가능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도 마찬가지죠. 전혀 안 보이는 학생, 조금 보이는 학생, 빛 보이는 학생, 빛도 안 보이는 학생, 뭐 형체만 보이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사물만 보이는 학생, 뭐 사전 글씨도 볼 수 있는 학생,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교육법에 장애 유형이 10개가 있지만 각 장애 유형별로 또 10개, 20개, 30개 이상의 장애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은 이런 그 장애를 가진 학생 개개인이 가진 이런 그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어가 필요하면 수어를 해야 되고요. 또 그 학생이 음성 언어가 가능하면 음성 언어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농아인 협회나 우리 그 이미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농아인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희 교육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학 현장도 대학 교수님들도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의 정책은 농아인 협회하고 학교 현장하고 학계하고 이런 견해 차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무리 농아인 협회의 입장을 현장에 가서 얘기해도 정책이란 것은 현장에서 공감을 할 때 정책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해도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농아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저희가 제일 먼저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교사 양성 체제 개선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농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본인이 담당하는 그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 청각장애를 가졌을 때 수호 교육도 하고 또 한국 서울을 본인이 익혀서 또 학생들에게 또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양성 체제부터 먼저 개선하고자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양성은 대학에서 하잖아요. 20여 년 전에 교사 양성 체제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전공 분야로 이제 양성이 되다가 다 통합이 돼서 그냥 특수교사로 양성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미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 전문성도 없고 청각장애 전문성도 없고 특수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점자도 모르고 양성이 됩니다. 수어도 모르고 양성이 되죠. 이 부분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20여 년 전처럼 대학에서 청각장애 교과목을 개설했을 때 시각장애 교과목을 개설했을 때 이거를 선택하는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그 강의가 계속 폐강이 됐어요. 폐강이 됐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교사 양성 체제 개선 정책 연구도 했습니다. 했을 때 대학에서 양성 체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강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특정 대학에서 개설을 못하면 특수교육과가 있는 뭐 5개, 6개 대학에서 통합 학과를 어쨌든 뭐 통합 교과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의 이 수호 교과형 도서 문제, 그다음에 그 수호 중고등학교 문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교육부만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사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교사 정원도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이 자리에 계신 이제 강덕구 의원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안전부나 기재부의 도움도 많이 협조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랑 좀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수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수학교가 아니고 통합학교입니다. 일반 학교 형태인데 이제 농인과 또 건청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일반 학교죠.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는 이제 특수학교 설립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도 하고 또 뉴욕에 있다고 하는 수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어쨌든 농아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근접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있지만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래 교수님, 이상현 실장님, 그리고 진창원 과장님 세 분 말씀 나름대로 그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제 제가 중앙에 근무할 때도 교육부를 많이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농교육의 대상자는 농학생인데 늘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교육은 농학생이 받는 건데 왜 늘 부모님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이 훨씬 더 힘을 가지는가? 사실 우리 농학생들은 힘이 없죠. 힘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교육이 여기까지 온 이유 자체가 우리 농학생들이 힘 있는 집단이 아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요구,
또 선생님들의 현실에만 맞추다 보면 농교육은 개혁될 수도 없고 발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농학생이죠. 농학생이고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분들의 삶이 교육을 통해서 저는 결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농인들의 삶을 제가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지켜보니까 협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제가 소용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건 성인기 이후이기 때문에 정말 농교육이 잘 잡혀야 이 우리 농인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직종에 나갈 수 있고 또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해야만 또 사회 구성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농학교는 그냥 졸업장만 주는 학교라고 제가 느낍니다. 정말 사회에 나가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다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2년의 시간을 농인들의 삶에서는 통째로 저는 드러낸다고 판단합니다. 12년의 세월이 가방만 들고 학교를 다녔지 완전히 상실돼 있어요. 그런 상태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비장애인과 경쟁 구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농아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수화토양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농인들이 그런 곳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육부 과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우리 농인 당사자 중에 고위 공무원 단 한 명도 없어요. 9급 공무원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설 설비 담당하시는 분들, 주차 담당하시는 분들, 그건 교육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시각장애인은 고위 공무원이 나오는데 왜 우리 농인은 고위 공무원이 농교육 역사 10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하느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은 나왔지만 우리 농인 국회의원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저는 근간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농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의견이나 물론 교육 현장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그 수어 교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교육 체제상 전공 필수로는 갈 수 없는 건가요? 요거는 그러니까 수어 교과목이 이제 전공 그러니까 정규 교과로 들어가려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네네. 이거를 이제 교육 과정을 개정을 할 때 네네. 정규 교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수어도 그렇고 점자도 그렇고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는 포함을 시켰으나 네네. 정규 교과목까지는 포함을 못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교사 양성 과정 안에서도 네. 이 수어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 선택으로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네네. 지금 이미 교수님 말씀은 네. 중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아, 네, 네네. 대학교 특수교사 양성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 과정에서 수어 교육 과정을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로 전공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로 네네네. 이런 말씀. 네네. 네, 현재의 양성 체제에서는 필수가 되기는 힘들고 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양성 체제를 개선하면서 이 수어나 점자는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저희가 네. 뭐 규칙이나 고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희찬 사입니다. 우리 정희찬 선생님. 예,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농아인 당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 농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특수교육이라 실습을 해서 이제 농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농학교 선생님 그때 수가 50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실습했을 당시에.
이화여대학 단국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런데 수호 가능한 선생님이 50명 중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명은 수호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수호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특수교육법 아까도 이제 말씀해 뭐 언어가 중심이고 수호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호가 꼭 필요하다, 수호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니 오히려 47명이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이 아니라 농부모의 의견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생 실습 중에 선생님들한테 말했습니다. 학생의 의견을 좀 직접 들어야 된다. 특수교육법 안에 일단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진창원 과장님 말씀처럼 시각장애인한테는 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아인들한테는 수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어 같은 경우에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간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제2 외국어, 뭐 일본어, 불어, 뭐 독일어, 그리고 수어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 당시.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기초 수어였습니다. 1, 2, 3. 근데 이제 기초였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어 이제 그 선택 과목 배운 후에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마켓에서 대부분 청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학교 때 수어 과목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의사소통 어떻게 할까요? 수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입니다. 문장식 수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배울 수 있겠지만 저희 농인처럼 한국 수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수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사가 아무리 전달을 잘해도 100%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80%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대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라든지 아니면 대학 관계자, 내 부모님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의견보다는 농아인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뭐고 문제가 뭔지 좀 중간에서 좀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좀 학교 입장이라든지 부모님 입장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을 할 때도 당사자의 의견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어가 교과목으로 포함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좀 부탁을 한 거 알고 있는데 교수들의 좀 불만이 있다, 좀 그게 힘이 좀 너무나 세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만약 제가 교육부 특수교육 이제 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이랑 매일 싸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공무원 중에 농아인 한 명도 없고요. 저희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개방형 공무원에 대해서 좀 농아인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좀 법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일단 먼저 중간에서 좀 조율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학생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무슨 법을 개정한다 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수어 학교 만드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특수교육원 이제 수어책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교육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절대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한국농아인협회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교육부 그다음에 특수교육원에서는 왜 저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지요? 결국 이 피해는 농아인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만약 과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에 대해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했다. 과장님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일단 당사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교육의 삼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농아인 뭐 협회도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학교에 가면 이제 교사, 학부모, 학생 이 삼주체가 다 교육의 삼주체로서 이제 당사자가 되고 어쨌든 농아인협회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농학생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농학생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서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농학교 저희가 가보면 수어를 쓰는 학생 한 30-40%, 그다음에 음성 언어를 쓰는 학생 한 30-40%, 나머지는 청각과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청각 중복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농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청각장애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금방 이제 정희찬 상임이사님께서 이제 농학교에 수어를 아는 교사가 3분 있다고 이제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수어를 안다는 것이 한국 농아인 협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수어를 아시는 교사는 거의 80% 내지 90%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어를 안다는 것이 학교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농아인 협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수어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견해 차이를 좀 좁혀 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농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번 국감 때도 이 부분 갖고 여러 의원분들이 뭐 좀 생각들을 얘기했지만 편차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협회에서는 우리 그 농학교에 수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뭐 한 50명이 3명이면 그야말로 한 10% 전후다. 예를 들면 근데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80% 전후는 그 수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과장님 말씀은 어쨌거나 교육은 3주체 우리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또 학교 이 3주체의 균형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희찬 선생님이나 또 이상현 선생님 또 이미애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 고민 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입장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진창원 과장님이나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나름대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창원 선생님 과장님 말고 예. 전 교육부에서 온 건 아니고요. 전 한국농아인협회의 정책실장으로 있는 은종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청각장애 파트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요 지금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견해 차이라고 하면 농교육 관련돼서 간담회로 왔으면 좀 기본적인 수호를 좀 먼저 좀 해준 다음에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농교육에 대해서 담당자라고 하면은 수어 기초적인 수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수어를 좀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안녕하세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뭐 길게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라는 수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수어로요. 진창호 과장님, 학교에서 80% 90%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 실무자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라는 수어를 했는데 그 수어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거를 수어 가능하다고 포함시켰기 때문에 8,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알고 있다? 그게 수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8, 90%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정희찬 선생님이 약간 이건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계속 하시죠. 네,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100% 뭐 적어도 뭐 80% 70%를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특수교사로서 현장에 있어봤지만 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학생들이 지적장애 학생이었고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런 발달장애 학생들을 주로 대부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 학생들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농학생을 대변하고 계시는 농아인협회 그 선생님들과 그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부분 발달장애 학생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 한국농아인협회 윤종군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97년도에 미국 특수교육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하게 된 건 이 학생 개인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학생에 대한 사실은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이 미국 수어 통역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하게 되고 그 숫자가 사실 학교에 되게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적절하게 학생들이 언어로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대신 소통해 줄 수 있는 사실은 통역사를 학교에 사실은 배치를 하게 됐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전문 통역 인력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양성되고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바뀌니까 공립학교 내에서는 미국 수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많이 바뀌게 되고 당연하게 농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런 공립학교들에서 이 미국식 수어를 제2 외국어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개 주에서 지금 이제 이 제2 외국어로 이제 미국식 수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0년 통계를 보면 미국식 수어가 미국에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다음으로 사실 공식적인 언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미국식 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문화가 바뀌어가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바뀌어가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수어를 하지 못하면 정당한 편의로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자라든지 혹은 수어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통역사들이 학교에 당연하게 사실은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이 중학교 이하의 이제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농인 말고 그러니까 이제 농인은 수어를 쓰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니까요. 청각장애인 한 70.5%가 다 중절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전체에서 중절 이하의 학력 가지고 있는 평균 비율이 한 50% 정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청각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위공직에 갈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해서 적절한 취업이라든지 직업을 갖는 데도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사실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교육의 수준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고 나중에 노후가 됐었을 때 그들의 삶의 빈곤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또 수어 교육을 30년 이상 현장에서 해오신 임혜 교수님, 그리고 또 교육부의 우리 진창원 과장님, 여러 입장에서 얘기들을 나눴는데, 저한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지금 이해식 의원이 법안 발의한 부분 포함해서 법안 발의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라는 부분에서 오늘 얘기를 나눈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앞으로 또 우리 노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민할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학생 당사자적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물론 학부모나 교사 입장도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 포함해서요. 학교 우리 그 현장에 우리 그 수어 교사 관련된 현황도 좀 더 객관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부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예. 우리 경례 선생님. 예. 예, 오늘 여러 발제자의 이제 발표 들었습니다. 농학교 교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현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진창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학교를 좀 대변하는 좀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미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청인으로 이제 살아왔지만 이제 농아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수어도 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남편이 농아인 분이셨고,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농아인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아인의 문화도 당연히 알고 있고,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희찬 상임이사님 내용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학교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교육 관련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또 뭐 조사하고 이런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수어통역사 우리 이제 2명이 왔는데, 우리 수어통역사 2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부족할 때 항상 저한테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덕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덕구 의원님 스타일이 무엇인지 수어통역사가 저한테 좀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농학교에 가기 전에 수어통역사 자격증 합격한 사람을 농학교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이미애 박사님 같은 교수님 같은 선생님을 보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기업 사장님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사회에서 얼마든지 고위공무원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농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한국 수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희찬 상임이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많은 걸 깨닫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방식처럼
예, 우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상현 선생님 졸업한 지 꽤 됐는데 학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예, 지금 농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하고 있는데 우리 수어를 잘하는 수어 통역사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교육 간담회를 했을 때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건설적인 간담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전문가 아닌 분이 있나요? 우리 이미애 선생님 전문가 아니신가요? 전문가시잖아요. 교육부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이렇게 토론회하고 간담회 할 때 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들을 했지만 저희들은 꼭 함께 해야 될 당사자로 우리 농인협회 오늘 학생을 좀 한번 모셔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미처 못했다라는 건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그 진창훈 과장님이랑 옆에 계신 우리 연구사님인가요? 연구사님은 그 특수교육 전공자고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부 안에 청각장애 교육 관련된 그 TO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안배를 한 거고요. 그 중요한 건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동등한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농학교의 수어가 수어 30-40%, 또 음성 30-40%, 중복 장애 30-40%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좀 그 수어를 완벽하게라는 기준은 좀 다르지. 약간 입장차가 있지만 그 편차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그게 10%가 됐든 80%가 됐든 좀 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농학계에서는 수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진창훈 과장님, 예, 마무리 겸 예. 네, 농학교 교사가 되려면 수어 해야 되고요. 명학교 교사가 되려면 점차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과거에 6-7년 동안 저희가 교육부에서 직접 농학교에다가 수어 통역사 자격 따라고 수어 열심히 배우라고 특별 교부금도 많이 내렸고 또 국립특수위원회에서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수어 인증 평가, 그러니까 수화 평가 인증 제도 지금 이 농아인 협회 당시에 변승일 회장님 계실 때 협회랑 협의해서 이제 인증 제도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사항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2월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언정공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가 수어를 못하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면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인력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셨잖아요. 교육부 국감 자료에서는 한 80% 정도 되는데 농인들은 왜 이렇게 적게 느끼니까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도 농아인협회 의견을 받아서 농학교 교사들 수화 통역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의 수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수어 통역사 자격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전국에 있는 농학교 선생님 중에서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전체 선생님의 제가 알기로 1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20% 많이 올랐네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우리 농인분들이 그 학교에서 80%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금 단어 몇 개만 알아도 수어를 안다라고 통계 처리를 해서 그냥 내는 거겠죠.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국회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점으로 교육 현안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진창훈 과장님 말씀도 뭐 일면 동의하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특수교육이라는 현장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그 편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거나 수어 통역사 자격 포함해서 수어 인증 평가 제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그 농아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더 우리 학생 당사자들이 만족도 적어도 서로 소통이 되는구나, 서로 예를 들면 말을 주고받을 수 있구나, 그래도 이런 나름대로 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끌어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그 교육부와 함께 하고요. 오늘 얘기해 주신 몇 가지 부분 갖고는 조만간 우리 교육부의 진창원 과장님 포함해서 예를 들면 좀 국장급까지 좀 모시게 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농아인들이 다니는 학교인 농아학교가 좀 더 학생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좀 고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희찬 선생님은 우리 그 노인도 그 고위공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진창원 선생님이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창원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그 균형적 관점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한 큰 틀에서 이 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진창원 과장님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우리 그 연구사님이나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좀 해서 현장과 그 정책이 님, 제가 그 진창호 과장님이랑 대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 계속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좀 나는 힘이 없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예,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 예, 저희 교육부는 좀 힘이 없다, 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두구 의원님께서 좀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 진창원 과장님이 고위공직자시고 고위공직자지만 또 과장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파트너십을 갖고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냥 1시간 반 정도 보낸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특히 우리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히 학생 당사자들에게 현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부터 반성하고요.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